자, 반갑습니다. 어려운 시험 그리고 힘든 어떤 과정들을 다 겪으시고 자, 드디어 이제 손해평가사로서 첫 출발하는 우리 예비 손해평가사님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자, 그동안에는 여러분이 업무 방법서, 즉 이론서의 기준에서 이론적인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셨다면 이제 손해평가사가 이제 되고 나서 현장에 가서 어떤 일을 하지? 그리고 손해평가사가 되어서 어떻게 진로를 결정을 하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게 특강을 준비를 했는데 본 특강에서는 첫 번째가 진로 상담, 즉 앞으로 손해평가사를 취득하고 나서 진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큰 타이틀 하나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가 그동안에 이론에서만 공부했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셔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손해평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손해평가를 하려면 내용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또한 어떤 어플들, 그다음 어떤 장비들, 그래서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여러분들이 봐보시면 여기 뭐예요? 진로 상담이잖아요. 진로 상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장 실무에 있어서 어떠한 장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손해평가를 하는가 해서 먼저 첫 스타트로 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같이 여러분과 함께 가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럼 먼저 봐보시면 여기에서 첫 번째가 손해평가 진로 결정 안내입니다. 그래서 진로 결정 안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교육 순서 있어요. 진로 안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손해평가 절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필요한 복장이라든가 필요한 장비, 그 다음에 모든 우리가 손해평가는 기본적으로 핸드폰입니다. 즉 핸드폰으로 저희가 모든 걸 조사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필요한 어플, 저희 이제 어플을 깔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어플들 배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가장 궁금해하실 겁니다. 드디어 제가 이 어려운 손해평가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럼 이 손해평가사 시험에 합격을 했을 때 진로를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첫 번째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막말로 뭐예요? 제가 지금 취업을 할 거냐 아니면 나는 그냥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을 할 거냐, 즉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취업을 한다는 것은 어느 회사에 소속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손해평가 시장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법인, 즉 회사에 취직하는 방법입니다. 즉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해서 내가 거기에 근로자로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협회가 있습니다. 즉 협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협회에서 일을 배정받아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즉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취직하는 방법, 즉 손해사정법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해사정법인이에요. 즉 농작물 손해평가를 하는 곳입니다. 이 손해사정법인은 이 농작물 손해평가만 하는 곳은 아니고요. 즉 우리 인보험 있죠. 즉 인보험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인보험을 하는 파트하고 그 다음에 이 농작물 손해평가, 즉 양 사이드로 나눠지는데 어쨌든 이 손해사정법인에서 농작물 손해평가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이 손해사정법인은 약 40여 개가 있습니다. 많죠. 그럼 이 40여 개의 여러분들이 진로를 여기에 결정을 하는 겁니다. 즉 취업을 하는 겁니다. 취업을. 그러면 이 40여 개의 손해사정법인은 좀 우리 일명 기업체로 말하면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겠죠. 이 손해사정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손해사정법인을. 그러면 가군, 나군, 다군은 어떤 뭐죠? 우리 상시 근로자일 수 있잖아요. 인원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업무 있잖아요. 업무 처리 양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약 40여 개의 법인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러면 나는 취업을 해서 역동적으로 나는 손해평가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아무래도 어때요? 이 법인에 취업을 하겠죠. 그럼 이 법인에 내가 구직활동을 할 때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람인사이트하고 그 다음에 자코리아 사이트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인사이트 가보면 손해평가사 모집 공고해서 이 공고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자코리아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손해사정법인에 취업을 하고 싶을 때는 여러분이 어디에? 즉 사람인사이트라든가 자코리아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면 거기에서 간혹 손해평가사 모집 공고가 뜨니까 그 모집 공고에 의거해서 여러분이 구직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제가 평생 동안 내가 30년, 30년 이렇게 뭐예요, 직장 생활 했는데, 지금 내가 그렇게까지 구속되어서 나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 그냥 내가 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고 나는 하기 싫을 때 안 할란다. 해서 어떤 걸 선택을 하게 되냐면, 자, 이 협회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 그대로 협회입니다, 협회. 즉,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 그러면 지금 협회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한국농업재보험협회, 한국손해평가사협회. 자, 업무 내용은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협회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좀 이렇게 많은 손해평가사들의 의견들이 굳이 이렇게 협회를 두 개 둬야 되냐? 이 협회를 통합하자. 자, 물론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자, 협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한국농업재보험협회에 소속하고 싶어. 나는 한국손해평가사협회에 소속되고 싶어 해서 자, 이런 장단점에 대해서는 주변에 아는 지인분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어떤 특색 같은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협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해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두 개 다는 가입을 안 되겠죠. 그래서 한국농업재보험협회, 그다음 한국손해평가사협회. 지금 자체적으로 이 협회들은 내부 규정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제가 올해 한국농업재보험협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가입했다가 나 여기 별로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를 바로 탈퇴하고 어디로? 한국손해평가사협회로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손해평가사협회에 가서 활동을 해보다가 여기는 나하고 더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어디로? 나 다시 한국농업재보험협회로 갈 거야.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변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각각의 이 협회들은 자체적으로 좀 내부 기준이 있어요. 즉, 한 번 탈퇴한 회원이 바로 입회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탈퇴를 하고 나서 2년이 경과되어야만이 재가입이 된다든가. 그래서 이런 규정들은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 협회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한국농업재보험협회하고 한국손해평가사협회. 자, 가입은 자유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농업재보험협회가 일을 더 많이 해? 한국손해평가사협회가 일을 더 많이 해? 자, 이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업무를 발주하는 시스템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재보험 사업자 있죠. 어쨌든 이 농작물 재보험을 취급을 하고 가축 재보험을 취급하는 이 재보험 사업자는 누가 지금 되고 있냐면 NH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 즉 이분들이 보험 사업자입니다. NH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가 보험 사업자예요. 그럼 우리 농가분들은 그죠? 이 가입자들은 농작물 재보험을 가입을 하고 가축 재보험을 가입을 하겠죠. 어디에다가? NH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그러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가입자분들은 피해 신고를 하겠죠. 그럼 그 피해 신고된 그 물량에 대해서 재보험 사업자인 NH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어때요? 손해평가를 해서 피해가 발생한 농지에 대해서는 어때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이때 그 손해평가를 해야 되겠죠.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손해평가에 대해서는 누가? NH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어디에다? 법인에도 물량을 주고요. 그 다음에 협회에도 물량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물량의 비준 있잖아요. 어떤 기준. 그래서 협회는 몇 프로 주고 사정법인은 몇 프로 주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NH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 즉 재보험 사업자의 나름대로 내부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거해서 법인, 협회 이렇게 양 사이드로 해서 물량을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배정된 물량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한국농업재보험협회하고 한국손해평가사협회에 대해서는 야, 농업재보험협회가 훨씬 더 일을 많이 가져와. 한국손해평가사협회가 훨씬 일을 많이 가져와. 지금 시스템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협회는 똑같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원수 있죠. 한국농업재보험협회 인원수, 그 다음에 손해평가사협회 인원수,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인원수가. 예전에는 먼저 이 한국농업재보험협회가 먼저 발족이 됐었어요. 여기가 먼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한국손해평가사협회가 나중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연역에 대해서는 한국손해평가사협회는 좀 짧습니다. 연역은. 근데 지금 현재 구성 인원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일단 진로 선택에 있어서는 이렇게 내가 취업을 하는 겁니다. 이 회사에 소속이 되어서 근로자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정법인이 있고요.
그럼 이 사정법인에 취직하고 싶을 때는 사람 이라든가 자코리아, 그다음 주변에 때요 이미 법인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추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취업을 하고요. 그다음 협회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협회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중에서 여러분이 나하고 잘 맞는 곳 선택해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째 손해평가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했죠. 맨 처음에 재보험 사업자가 누구라고요? NH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재보험 사업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고 발생된 이 물량에 대해서 누구에게 손해사정법인의 업무를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협회에 업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해사정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거기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그 산하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어때요? 손해평가반을 구성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면 되겠죠. 그잖아요? 근데 이제 협회 같은 경우에는 자, NH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이번에 자, 예를 들자면 자, 마늘 조사를 해야 됩니다. 마늘. 근데 이 마늘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마늘에 대해서 자, 1000건이 접수가 된 겁니다. 그럼 이 1000건을 예를 들어서 자, 협회로 줬습니다. 그러면 이 협회에는 전국에 또 수많은 회원들이 있겠죠. 수많은. 자, 이 회원들에 있어서 어떤 내부 기준이 있습니다. 배정 기준이. 그 배정 기준에 의해서 이제 배정을 하겠죠. 그러면 자, 접니다. 자, A가 저예요. 제가 예를 들자면 이 마늘 농지에 대해서 몇 건을 자, 50건을 제가 배정을 받은 겁니다. 협회로부터. 그럼 이 50건을 제가 배정을 받았어요. 그럼 이 50건을 가지고 어때요? 이제 내가 일을 하러 가야 되겠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제 50건을 받았습니다. 자, 그것부터 이제 스타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가보시면, 자, 그럼 현지 조사서. 자, 우리 여러분들 현지 조사서, 현지 조사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즉, 현지 조사사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뭐예요? 그 과수원에 대해서, 그 농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전반적인 계약 사항이라든가, 그다음 면적이라든가, 그다음 주소라든가, 계약자 인적 사항이라든가 이런 서류입니다. 서류. 즉 가입 계약 건수의 가입 계약 내역. 그래서 자, 그럼 그런 서류는 우리가 어디서 수령을 하게 되냐면 그 가입 농협 있잖아요. 가입 농협에 가셔서 여러분이 자, 현지 조사서를 수령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온장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현지 조사서가 약 한 5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면에 표제부가 있겠잖아요. 즉 전반적인 과수원에 대한 현황, 가입 주수가 몇 주다든가, 그 다음에 과수원의 이치, 그 다음에 계약자의 인적사항. 자, 이런 표제부가 우리는 표제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현지 조사, 세트예요. 현지 조사서는 자, 여러분이 가셔서 손해평가 내용을 적어서 적는 서류가 있을 게 있죠. 지금 피해가 몇 프로 나왔다든가 아니면 뭐예요? 조사 내용들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서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현지 조사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는 세트입니다. 세트. 그럼 여러분이 이 농협에 가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늘 농지 조사로 왔습니다. 마늘 조사서 주세요 하면은 농협에서 알아서 줍니다. 자, 우리가 일명 현장에서는 줄여서 자, 조사서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또는 원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장이다, 조사서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같은 용어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하실 때 선배님 원장 가져와 또는 조사서 얼른 가져와. 그러면 그 말이구나 해서 얼른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자, 일단 농협 어때요? 이 조사서를 수령을 했어요. 그럼 이제 계약자하고 통화를 하겠죠. 그래서 계약자하고 통화를 해서 자, 몇 시에 농지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이제 여러분이 뭐예요? 운전을 하고 갑니다. 자, 우리가 손해평가반은 여러분 이론에 뭐예요? 1인 이상 5인 이내죠. 1인 이상 5인 이내. 근데 손해평가반은 거의 대부분이 몇 명으로 구성을 하냐면 두 사람이 함께 세트해서 같이 갑니다. 즉 손해평가반이 2인 1조로 해서 구성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어때요? 이제 초보잖아요. 초보. 신규잖아요. 그래서 신규 혼자서 현장에 바로 보내지는 거의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하고 누구하고 선배님하고 같이 짝꿍을 이렇게 같은 조를 구성을 해서 현장에 투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어때요? 맨 처음에는 우리 선배님, 즉 선배님을 따라서 여러분이 동행해서 일을 많이 가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호칭에 있어서 같이 간 그 짝꿍, 자, 그분들을 조장님 또는 팀장님, 자, 이런 호칭을 우리가 현장에서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조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후배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이 팀장님 되고 또 여러분이 조장님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손해평가반은 2인 1조로 해서 저희 현장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있잖아요.
자, 간혹 어쩌다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혼자서 조사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혼자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냐면 그 다음에 고추도 1차 조사가 있고 2차 조사가 있잖아요. 근데 고추 같은 경우도 2차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안전상 문제가 있겠죠. 나 혼자서 빌타진 길을 갔다가 막 운전하고 간다든가 아니면 좀 이렇게 뭐래요? 운전하면서 막 통화를 한다든가 이런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는 둘이서 같이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갖다 서로 나눠서 일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는 응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농지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 이때부터는 당연히 어때요?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활용을 하죠. 그럼 지금 현재는 우리가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T맵 있죠. T맵이라든가 이 카카오맵 있죠. 이 카카오맵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됩니다. 워낙 이 어플들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자동차에 깔려있는 그 어플은 우리가 깊은 산속에 있는 농지라든가 이런 건 잘 찾아가지 못해요. 가게 되면 주변에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라고 끝내버리죠. 그런데 이런 T맵이라든가 이 카카오맵은 세부적인 곳까지 다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T맵이라든가 카카오맵 자, 이런 활용을 잘 해주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자, 농지 도착했죠. 그럼 첫 번째가 우리가 목적물을 확인해야 되죠. 남의 농지 가서 조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대로 된 그 목적물. 우리가 100번지를 조사로 왔는데 내가 100번지에 제대로 도착했는가? 당연히 지원 확인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자하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 농지의 피해 상태라든가 이 농지의 작황 상태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사진 촬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우리가 과수 품목이다. 그럼 첫 번째가 뭐예요? 실제 결과 주수입니다. 자, 이 과수 내가 사과가 5,000주가 있다. 5,000주 다 카운팅합니다. 사과가 100주다. 100주 카운팅합니다. 즉 가입 주수와 실제적으로 심어져 있는 이 실제 결과 주수를 당연히 어때요? 조사를 합니다. 근데 논작물이다, 밭작물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뭘 조사하게 돼요? 실제 경작 면적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결과 주수라든가 실제 경작 면적이 가입 면적 또는 가입 주수하고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우리는 원장 변경을 하는 겁니다. 즉 계약 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실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표본 조사다 그러면 어때요? 표본 면적을 우리가 채취를 하고 또는 뭐예요? 자, 착과수 조사를 한다 그러면 표본 주수를 산정해서 카운팅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조사를 합니다. 자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류 작성해야 되죠. 그러면 그 서류 작성 즉 현지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즉 1번 착과수에 자 착과수가 500개 달려 있어요. 2번 착과수에 착과수가 150개 달려 있어. 이런 조사 이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조사 이력에 대해서 현지 조사서를 작성을 합니다. 당연히 현지 조사 작성하면 어때요? 계약자 서명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어때요? 좀 이렇게 밖에 햇빛이 있고 또는 막 비가 온다든가 환경이 야이다 보니까 어때요? 원래 원칙은 이 현지 조사서를 작성을 하고 나서 계약자 서명을 받는 게 원래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뜨거운 떼약볕에서 어때요? 이 서류 작성을 해서 계약자한테 서명 받기는 조금 곤란한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은 계약자한테 자 피해가 몇 프로 나왔습니다라고 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계약자한테 당연히 상세하게 설명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계약자가 알았어요 감사해요 하고 서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자한테 어때요? 그 건수에 대해서 이제 손해평가 끝난 거죠. 그러면 계약자한테 먼저 서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명 받고 나서 따로 이렇게 어때요? 실내로 오셔서 서류 작성을 하는 경우 그렇게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명 받고 우리가 서류 작성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자 작성이 되었으면 어때요? 얘를 갖다가 전산에 입력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전산에 입력하는데 지금 모든 게 뭐냐면 바로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을 입력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지금 현재 핸드폰 있잖아요. 애플. 자, 애플 것은 사용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안드로이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애플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본의 아니게 또 핸드폰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만 되다 보니까 자 애플 핸드폰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여러분들 일단 농지에 가면 어때요? 제가 농지에 제대로 왔는가? 즉 뭐예요? 주소, 농지 위치 확인하죠. 그리고 사진 찍죠. 그리고 각종 엑셀 프로그램 사용을 하죠. 그리고 모든 게 다 모바일입니다. 모든 게.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핸드폰하고 친하지 않았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핸드폰은 나의 필수품입니다. 필수품. 모든 게 다 핸드폰에서 스타트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은 제가 계속 기능이라고 표현합니다.
머리를 요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기능이에요. 얼마나 제가 이렇게 손에서 많이 가지고 이용을 했냐에 따라서 속도전입니다. 속도전. 그래서 그동안에 이 핸드폰하고 친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핸드폰 검색하고 입력하고 이런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뭐예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모바일 입력을 합니다. 즉 조사값을 입력을 해요. 그러면 이 입력을 할 때 바로 누구 거? NH농협 손해보험 이 어플을 저희한테 모두 다 부여를 합니다. 그럼 그 어플을 우리가 쓰고요. 실행을 시켜서 그 NH농협 손해보험 우리가 손해평가 이렇게 입력한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을 들어가셔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조사한 값을 다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 조사값 입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일일보고를 또 우리가 이루어집니다. 즉, 자, 방금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자, 법인을 그 지역에 총괄하는 책임자가 있겠죠. 그러면 그날 일했던 것을 갖다가 이 책임자한테 모두 다 일보를 하는 겁니다. 일일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은 이런 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협회다. 그러면 이 협회에는 또 조직망이 그렇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각 지역별로 지회가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 지회가. 지역별로. 그럼 이 전남지회다. 그랬을 때는 이제 전남입니다. 그럼 전남의 협회에 전남 지회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전남 지회는 여러 명의 이렇게 팀장들이 있어요. 팀장들. 그럼 제가 어느 팀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팀에다가 그예요. 해당되는 팀에다가 내가 그날 일했던 것을 갖다가 일일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 보고 양식은 다 이제 다 시스템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일 보고 양식에 의거해서 내가 오늘 일했던 것을 간단하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일일 보고는 주로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우리 카톡. 카톡에다 있잖아요. 공동 카톡방이 있습니다. 공동 카톡방에다가 이런 약 있잖아요. 약식이에요. 약식. 약식 일보에 의해서 그날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밴드를 활성화시켜요. 이게 주로 우리가 소통하는 그런 내용들은 사이버상에서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밴드하고 단체 카톡방 거기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분이 카톡이라든가 그 다음에 밴드 같은 거 자 이런 부분하고 관심이 없었다면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일 보고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조사가 끝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계약자는 보험금을 오늘 제가 조사한 이 내용이 바로 다음날 보험금이 지급되지는 않죠. 보험금이 굉장히 좀 늦게 지급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 내가 오늘 조사한 내용이 민원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진 관리, 내가 조사한 관리 있잖아요. 조사한 이런 사진은 나중에 보험금 지급될 때까지 여러분이 핸드폰에다가 따로 정리를 해 놓는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따로 있잖아요. 따로 저장 매체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 놓는다든가 해서 여러분 이렇게 저장을 체계화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내용을 해서 저희가 손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복장입니다. 복장. 자 아무래도 어때요? 우리가 실내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죠. 현장에 서 일을 하죠. 그래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때요? 좀 기능성, 즉 땀이 잘 배출되고 통풍이 잘 되고 또 첫 번째는 편한 옷. 자 이런 복장을 저희가 입겠잖아요. 그러면 이 기본적으로 자 이 모자하고 이 조끼 있죠. 자 모자와 조끼는 자 법인이다 그러면 법인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 협회다 그러면 협회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 모델은 물론 접니다. 제가 소속된 그 속에서 그곳 협회에서 저는 이제 협회에 물론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도 손해평가를 똑같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저도 손해평가를 역동적으로 합니다. 특히 비수기 때, 자 강의가 거의 이렇게 마무리됐을 때는 저도 현장에서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시간이 있었을 때는 저도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강의할 때 현장에 감각이 있었을 때, 예, 저희가 어때요? 강의 스킬도 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를 설계할 때도 여러분들 문제에 막 제가 출제를 하잖아요. 이 문제를 설계할 때도 현장 경험이 없는 그런 문제 출제는 다양한 사례형으로 출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이렇게 조사 방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스킬을 살려서 제가 문제도 설계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가수원은 무화과 가수원이에요. 무화과 우리가 뭐예요? 종합일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수학기 이후 즉 수학기 이전 조사하고 수학기 이후 조사가 다르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학기 이전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착가수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카운팅을 하고 있어요. 그럼 봐보시면 자 모자 써야 되겠죠. 햇빛 그리고 또 머리에 뭐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조끼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나 회사에서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편한 복장을 입으시고 그리고 신발은 자 장화를 신습니다. 아무도 어때요?
좀 이렇게 토지, 또 물이 있을 수 있고 또 벌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장화를 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자 있고요. 아무래도 어때요? 좀 얼굴 같은 거, 가림, 그 다음에 필수적인 장갑. 그리고 핸드폰 많이 잃어버려요. 잘못하다가. 또 떨어뜨려서 깨집니다. 그래서 핸드폰 줄. 그리고 이제 이런 개수기, 각종 필기구.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이 복장이 자, 필요한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장비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뭘 사야 돼? 예, 뭘 사야 돼? 이런 거 많이 여쭤보십니다. 자, 그런데 자, 저희가 항상 모든 준비할 때는 돈이 들어가요, 돈이. 우리가 운동 있잖아요. 운동 하나를 하더라도 어때요? 모든 게 장비잖아요. 돈이 투입되죠. 자, 이 손해평가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장비에 대해서 협회에서 무료로 준다거나 또는 법인에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준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다 개인 소유입니다. 개인 소유. 여러분이 평생 손해평가를 하시면서 필요한 물품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도 하지 않는데 미리서 어때요? 이 많은 장비를 갖다 다 사서 다 정렬해 놓게 되면은 우리 사장님 또는 사모님, 남편분 또는 사모님께서 자, 구박을 합니다. 구박을. 야, 장비를 사놓고 언제 돈 다 벌어올 거냐고. 자, 구박을 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자, 이 장비는 일단 이러이러한 장비가 필요하구나. 자, 이렇게 봐두시고 자, 그때그때 자, 필요한 장비는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필요한 장비에 있어서 자, 우리가 착가수 조사를 합니다. 착가수 조사할 때 우리가 저가후 착가수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 포도, 복숭아, 자두 착가수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종합가수. 예를 들어서 밤이 사후 농지였습니다. 그러면 수확기 이전에 조사를 나갑니다. 당연히 어때요? 달려있는 착가수 조사하죠. 그래서 기본입니다. 기본. 개수기.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개수기. 물론 이 개수기 같은 경우에는 협회에서 제공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개수기는 한 개, 두 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세 개, 네 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수기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우리가 쿠팡 있죠. 쿠팡에 가보면 다 팔아요. 그래서 이런 개수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자, 줄자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 제식 거리 또 있잖아요. 우리 사과배 단감 떫은 감에서도 밀식 재배다, 일반 재배다, 판밀식 재배다. 자, 우리는 당연히 길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양파 조사를 한다. 그러면 5주 일항 길이, 일항 폭 조사하잖아요. 길자는 필수입니다. 각종 필기구 자주 잃어버립니다. 농지에서. 그래서 자, 필기구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자, 이런 서리 처리 필요합니다. 자, 밭작물 조사에 있어서 자, 우리가 만약에 양파 조사한다 또는 뭐예요? 마늘 조사한다 했을 때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 저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바구리들. 그다음에 자, 이런 애들은 이제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면적 측정기. 우리 실제 경량 면적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면적 측정기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면적 측정기 필수예요. 근데 지금 바로 사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협회 같은 경우에는 자, 공동구매를 합니다. 공동구매.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적정 시기에 우리가 지금 구입을 하시면 돼요. 다만 이러이러한 장비가 필요하구나. 자,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이 양파 조사 간다. 그러면 어때요? 종구를 자르잖아요. 5cm에서 전정가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뭐다? 마늘 같은 거, 고구마 같은 거 캘 때 자, 이런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 논작물. 자, 우리가 논작물의 대표는 벼잖아요, 벼. 자, 벼 조사를 하려면 어때요? 올 때 표본구간 작물을 채취를 해서 뭐 해야 돼요? 자, 알곡을 채취해야 되죠. 자,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 홀대입니다. 자, 여기 보시잖아요. 자, 이렇게 작물. 자, 얘를 갖다 수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하다? 홀대. 자, 우리 여러분도 수분 측정해야 되죠. 자, 수분 측정기. 사실은 이 면적 측정기하고 이 수분 측정기가 가격이 좀 있습니다. 예,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수분 측정기 같은 경우는 막 25만 원, 면적 측정기도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어쨌든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자, 수분 측정기, 홀대 필수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런 저울 이런 건 필수품이고요. 그리고 자, 우리 낫도 필수품이죠. 근데 그래서 미리미리 이걸 사라는 건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장비가 필요하구나 해서 자, 장비를 보시는 겁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보면 자, 어플. 자, 어플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제가 방금 그랬죠. 이제 핸드폰은 필수다. 근데 그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잘 활용을 하느냐.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연습이라 했어요, 연습. 얘는 머리를 이용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했느냐, 자주 눌러봤느냐에 따라서 속도전입니다. 자,
자, 여러분 있잖아요. 굉장히 제가 짝꿍, 아까 손해평가반 2인 1조가 대부분이 근다고 그랬죠. 근데 자, A 손해평가사하고 자, B 손해평가사가 짝꿍이 되어서 갔습니다. 자, A는 자, 20대입니다. 20대 나이가요. 자, B 손해평가사님은 자, 70대입니다. 자, 두 분이 한 조를 이뤄서 갔습니다. 당연히 누가 핸드폰을 잘 하시겠어요? 20대는 굉장히 빠르겠죠. 속도도 엄청 빠르겠죠. 그리고 깨알 같은 그 글씨도 다 보이겠죠. 그리고 어때요? 아무래도 어때요? 우리 70대 손해평가사님 아무래도 더디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업무를 서로 분장을 합니다. 너가 이런 핸드폰 쪽에 어플 쪽에 이런 거 일을 잘하니까 모바일 쪽이 너가 잘하니까 네가 이쪽은 담당을 해. 대신에 나는 어때요? 좀 더 노련하니까 내가 계약자를 관리를 할게. 그리고 운전도 내가 할게. 서로 업무 분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럴게요 해서 둘이서 협의가 되어서 일할 때는 굉장히 환상의 한 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손해평가반이 나 혼자 갑니다. 예를 들어 나 혼자예요. 1인 조사로 갑니다. 그럼 1인 조사할 때는 내가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반대로 자, A 손해평가사도 자, 70대입니다. B 손해평가사도 70대입니다. 물론 꼭 70대라고 해서 뭐 일을 못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이 어플을, 이 핸드폰을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 더 속도가 좀 더딜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예시를 드는 겁니다. 아주 빠르신 분들은 더 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두 분 다 핸드폰에 너무 늦습니다. 주소 하나 찾는데도 엄청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그동안의 피해율을 산정할 때, 즉 수확량을 산정할 때 1제곱미터당 수확량에다가 조사 대상 면적에다가 그 다음에 기타미, 즉 기타요 미보상 타작물 면적에다가 1제곱미터 평년 수확량을 곱해서 우리가 수확량을 산정을 했잖아요. 즉 계산기를 열심히 여러분이 했어요.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활용을 하게 되냐면 모두 다 엑셀로 피해율을 바로 산정해 버립니다. 그럼 엑셀로 해서 순식간에 산정이 돼버립니다. 막 클릭 해가지고. 근데 이분들은 어때요? 그동안에 핸드폰하고 친하지 않아서 한 30분, 40분이 걸립니다. 이러면 계약자도 스트레스 받죠. 그리고 일도 엄청 늦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두 분 다 이 핸드폰하고 천천히 했을 때는 두 분 다 이렇게 늦으니까 서로 쌍방간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이렇게 20대, 70대하고 자, 조를 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이렇게 하자고 해서 좋아졌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 20대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저분하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지? 나도 똑같은 그냥 20대, 30대에서 이렇게 조를 편성해서 일을 할 거야. 그럼 이렇게 일을 한번 해보니까 너무 속도가 빨리빨리 움직여지고 너무 편한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어때요? 이분들이 나 이분들하고 일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불편을 토로하게 됩니다. 일 예로 드는 겁니다. 제가 이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환상의 호흡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호소를 합니다. 정말 내 짝꿍은 너무너무 핸드폰을 하나도 못해. 엑셀도 할 줄 몰라. 일일 보고도 할 줄 몰라. 모든 걸 핸드폰을 못해서 나한테 다 하라고 그래. 네. 이런 불만을 엄청 많이 호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 핸드폰은 기능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기능. 얼마나 자주 눌렀냐에 따라서 이게 속도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자, 여러분이 자, 핸드폰하고 굉장히 친해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어플이 어떤 어플이냐면 자, 카톡에서 모든 게 다 정보가 공유됩니다. 거기다가 일일 보고도 합니다. 거기에 공지사항도 다 내려옵니다. 위에서. 그래서 자, 카톡하고 친해지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밴드 어플을 여러분은 이제 까셔야 됩니다. 밴드에서 모든 게 또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밴드하고 굉장히 친해지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방금 제가 그랬잖아요. 1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 그 다음에 그 농지의 전체 수확량, 지금 계산기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어떤 걸 활용하냐면 바로 이 엑셀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자, 엑셀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깔아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건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다 제공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러분이 거기에서 조사된 값만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입력을 얼마나 여러분이 빨리빨리 해서 그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피해율 산정이 되는가. 이건 어때요? 사용하는 속도전이에요, 속도전.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도. 자, 그 험한 농지까지도 다
다 인도에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카카오맵 어플을 까십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이 어플이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어플을 다운받아서 자, 바탕에다가 깔고 얘들을 갖다가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 밴드, 엑셀, 카메 많이 활용하는 자, 어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바로 누구냐면 NH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 어플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한테는 이 어플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자, 자격증이 나왔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실무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여러분한테 개인 코드를 발급해 줍니다. 자, 개인 코드. 자, 그 코드를 발급받으면 자, 이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어플을 다운받아서 자, 여러분이 이제 모든 조사값은 바로 여기 사이트에 연결을 해서 여기다 다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그냥 그 어때요? 그 제시된 그 란에다가 그대로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입력함에 있어서 결론은 뭐예요? 속도입니다. 속도. 어떤 분은 2분 만에 딱 마무리해버립니다. 근데 어떤 분은 한 건을 20분 동안 누르고 있습니다. 짝꿍 속 타겠죠? 그러겠잖아요. 열심히 이 손가락 연습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팩스. 자, 이 팩스도 모바일 팩스예요. 여러분이 모바일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농협에 가서 서류를 받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서류를 농협에다 완성된 것을 제출을 합니다. 근데 간혹 여기에서 제가 지금 이 장소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그런 농협에서 이인받은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건수도 많은 게 아니라 한 건, 2건 처리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때요? 우리가 팩스 같은 걸 받아서 또 팩스로 서류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내 개인 모바일 팩스로 저희가 요즘에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자, 팩스, 모바일 팩스 다운 받으셔가지고 자, 내 거의 개인 번호, 팩스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걔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모바일 팩스는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전화를 하다가 그럼 팩스로 보내주세요. 물론 손해평가 말고도 제 개인적인 업무 처리할 때도 그럼 저 모바일 제 팩스, 제 거 팩스로 보여주세요. 내 개인 팩스가 부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면적 측정해야 되겠잖아요. 면적 측정. 여러분이 현장에 가셔서 이제 면적 측정할 때 당연히 면적 측정기 아까 우리 구입했었잖아요. 자, 면적 측정기로 이렇게 현장을 돌면서 측정을 합니다. 근데 어플도 있어요. 어플. 그래서 어플을 활용해서 측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플을 전적으로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보면 깊은 산속에 가서 핸드폰이 터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플과 실제적인 우리 있잖아요. 현장에서 착용하고 있는 그 어플을 같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장에 가보시면 자, 내가 이 농지에 제대로 와 있는가. 자, 그러면은 그 이치 확인 같은 거 있잖아요. 자, 그런 이치 확인을 자, 이런 스마트 구토정보 앱이라든가 그다음 네이버라든가 그다음에 카카오맵이라든가 이 3가지를 저희가 주로 활용을 합니다. 자, 스마트 구토정보 앱, 그다음에 아까 말한 카카오, 카맵, 그다음에 티맵 또는 뭐예요? 네이버 지도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간혹 가다가 제가 이곳에서 지금 A 농지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B 농지 가서 조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왜? 주소 확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소 확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런 어플들입니다. 그리고 토지, 자, 얘네들도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 주로 많이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 평가사들마다 이렇게 사용하는 어플이 서로 다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기본입니다. 지금 여기 첫 스타트는 일단 기본을 스타트한 거예요. 그 기본이 뭐였냐면 첫 번째, 자, 내가 취업을 하고 나서 아니 뭐예요?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내가 어떤 진로로 가야 되는가? 그래서 그 진로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거기서 첫 번째가 뭐예요? 법인으로 가는 방법. 그다음 두 번째가 뭐로 가는 거예요? 협회로 가는 방법. 근데 협회는 2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협회에도 예를 들자면 자, 제가 A 한국 있잖아요. 한국농업재보험협회 또는 한국손해평가사협회. 자, 그걸 취업을 하겠죠. 그 협회에 가입을 하겠죠. 그럼 협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입을 한다고 그래요. 가입.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경기도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경기도. 그런데 각각의 협회에는 이제 여기요. 여기 협회 중앙회가 있어요. 그리고 중앙회가 있고 각 지역에 뭐가 있냐면 지회가 있어요. 지회. 각 지역별로. 그럼 예를 들면 경북지회. 그죠? 그 다음에 전남지회, 제주지회, 강원지회 이런 각 지역별로 지회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회에 내가 이제 또 소속이 되는 겁니다. 이 지회에. 이 지회에 소속이 되는데 지금 저는 경기도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나는 전남 지회에 가입하고 싶어.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원칙은 어떤 원칙이냐면
거주지예요. 거주지. 거주지. 근데 이 거주지도 뭘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해서 지금 협회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등록이 지금 이제 서울로 되어 있는데 나는 어디에? 전남지에 가입할 거야. 지금 현재는 그건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즉 주민등록지 중심으로 해서 일단 내가 한국농업재보협회에 가입할 거야. 나는 한국손해평가사협회에 가입할 거야. 일단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지회에 이렇게 가입을 할 때는 그 지회는 어떤 식으로 한다고요? 주민등록지. 그래서 주민등록상 그 있잖아요. 그 거주지로 해서 각 지회에 내가 소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전남지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예, 어디에? 한국농업재보험협회에 내가 전남지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남지가 일을 훨씬 많이 하고 저기 경북지에는 일을 조금 하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디에서? 여기 중앙에서 어때요? 공정하게, 예, 좀 이렇게 있잖아요. 비슷하게 업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다가 몽땅 배정하고 또 어느 한 지역에는 조금 배정하게 되면은 같은 지회원들끼리 어때요? 굉장히 불편을 토로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배정 가이드라인은 다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첫 번째, 자 어떻게 내가 법인에 취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협회로 갈 것이냐. 협회는 두 군데가 있더라. 한국농업재보험협회, 한국손해평가사협회. 각각의 장단점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금 차이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맞는 협회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협회 내에서도 지회 소속은 주민등록지잖아요.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저희가 지회 소속이 된다는 거.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진로 상담과 그 다음에 손해평가 흐름, 즉 손해평가 흐름, 그 다음에 복장, 장비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